저의 약간의 그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작가로 한 10년 정도 작업을 했었고요. 개인전은 5회를 했었고, 레지던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공 레지던시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술 비평가가 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학교 때 뭐를 했겠습니까? 대학교 때 미술 전공을 했겠죠? 당연히. 대학교 때 미술 전공을 하면서 CCC 활동을 했습니다. UBF 활동도 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미술과 제가 하고 있는 미술과의 제가 하고 있는 이론들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미술이라는 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전도를 나갔을 때 전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높아지는 측면이 없잖아요, 있죠. 분명히 저도 많은 전도를 했고 선교도 많이 가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람한테 전도를 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은 자신이 그걸 그리면서 자신의 영성이라든가 신앙심이 높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영성에 관련된 미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이제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외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작가분들께서 영성, 안쪽에 있는 영성들, 자신의 영성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내 예술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외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어떻게 외부 문화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매번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스트 휴머이라든가 신유물론이라든가 인류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핫한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거는 뭐 우리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 하고 넘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언택트 시대인데, 언택트 시대가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고, 아까 김석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나오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영향이기도 하고 우리 유전자 영향이기도 하고 환경 오염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했을 때 이런 언택트 시대가 온 것들은 이런 환경적 것과 연관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제 원래는 보시면 알겠지만 글에는 첫 번째, 네 번째까지의 어떤 글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 하나의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질의응답 할 때 김동률 선생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가장 제가 주목했던 것들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는 이 단어가 보면 정복하는 히브리어로 카바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카바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카바시, 땅을 정복하라는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들 정복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정복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것들이 인간 중심적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 중심 사상, 휴머니즘을 생각했을 때 휴머니즘은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다음에 르네상스거든요. 중세시대는 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면 르네상스는 인간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시대죠. 인본주의 시대에 오면서 인간 중심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인간 중심적인 시대에 왔을 때 땅을 정복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주인이 됐어. 이 땅의 주인이 됐어. 우리는 모든 걸 쓸 수가 있어라는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면 변형돼서 왔다고 저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본 뜻이 땅을 정복하라는 뜻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원래 본 뜻이 그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끝에서 나오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정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갔던 것이죠. 그것들이 나온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인데, 르네상스 시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천재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천재가 탄생했던 게 16세기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거든요. 그 이전에는 공동체 사회였어요. 예술가는 이름이 없었고 모든 게 공동 작업이었고 공동체 사회였는데 이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던가 뭐 이렇게 모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피카소, 뭐 잭슨 폴록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계속 남긴 것들이 저는 생각했을 때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천재주의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 고전적인 휴머니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2019년 11월 달 베니스에서는 150년 만에 홍수가 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흑규 지역에 기습폭우가 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 33년 만에 가장 긴 장마가 왔습니다. 환경이 많이 파괴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온도가 1도 상승했는데 여기 다른 건 중요하지 않지만 보면 이게 7,000년의 홀로 기간 동안에 1970년 이후에 170배 높은 상승률의 평균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100배 상승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와 돼지, 닭 등의 가축이 전체에 우리 살고 있는 전체 67% 차지하고 있고요. 인간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동물은 3%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3%만이 야생동물이 있는 겁니다. 야생동물 살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인간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인간과 접촉하면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코로나19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인류세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류세 했을 때 우리가 이 다음에 포스트 휴먼이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로봇 생각하고 있고 사이보그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래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포스트 휴먼 같은 경우는 트랜스 휴먼과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나뉘게 됩니다. 포스트가 알다시피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음번에 나오는 것도 포스트죠. 그렇지만 다른 측면으로서는 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선다,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트랜스 휴먼 같은 경우는 인간 다음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게 트랜스 휴먼인데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종들 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전적으로 봤을 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공존이라는 어떤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테세우스 배의 역설입니다. 테세우스 배의 역설이 뭐냐면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와서 크레타 섬에서 괴물을 물리치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배를 이렇게 전시하게 됩니다. 전시하다 보면 배가 썩겠죠. 하나씩 썩다 보면 갑판 하나하나씩 교체하고 새 걸로 교체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배가 다 교체될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 테세우스의 배인가 테세우스 배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같은 경우도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인간 같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게 휴거라는 사람입니다. 휴거는 다리가 이제 등산한 다리가 다쳤는데 이 휴거 다리가 없어져 가지고 다른 인공 다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공 다리 하다가 뭐 팔이 없어지면 인공팔을 하겠죠. 그럼 뭐 가슴이 없어지면 인공 가슴을 할 겁니다. 그러다 로봇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로봇하면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가? 인간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게 뭐죠? 어벤져스, 그 다음 엑스맨, 그 다음에 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현재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트랜스 휴먼하고 포스트 휴먼이 헷갈리실 경우도 있는데 진화된 어떤 초인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 너머의 인간들, 인간 경계의 어떤 교란들이 있는 인간들을 생각할 때가 포스트 휴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인간도 계속 자기를 바꾸다 보면 인간 너머의 인간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탈인간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미술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이런 실험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이보그 퍼포먼스라는 형태의 작업들일 수도 있는데 스텔락이 이런 형태의 작업도 보여줬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닐 하비슨이라는 사람은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머리에다가 이 색깔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작용해서 이걸 보면서 이제 색깔을 감지하게 되거든요. 이거 영국에서 보면 영국이 여권입니다. 여권에 보통 우리가 여권 찍을 때 귀도 다 보이게 찍고 모든 걸 안경도 선글라스 같은 거 못 쓰게 찍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엄격한데 이 보면 위에 이게 있습니다. 벌써 이미 이거 자체가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에서의 어떤 사이버적인 형태까지도 인정한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간이 변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포스트 휴먼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미셸 푸코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에피스테메라고 해서 휴머니즘이라는 게 근대적인 어떤 사상이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것들이 포스트 휴먼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사실은 신유물론이거든요. 신유물론의 문제, 왜가 신유물론의 문제냐면 신유물론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과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간과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그 하나의 어떤 동등한 존재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신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일 수밖에 없다, 막 이런 형태. 우리는 책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신유물론인데, 이걸 보고 이제 사회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서구의 담론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만연해 있고, 라투르라고 해서 ANT라고 행위자의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어떤 그것들이 만연되면서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인문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되는 겁니다. 공통 구성의 관계에서 동등함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자면 어떤 고슴도치와 잎이 나오고 고슴도치와 똑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강아지와 똑같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하게 이제 대하는 것들이 이 신유물론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다른 것과 똑같이 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랬을 때 가장 이제 다른 쪽과 동등한 역할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타당하다는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어떤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유물론이라는 걸 통해서 똑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리 이글턴 같은 경우는 유물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고슴도치보다 더 창조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간이 고슴도치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것이라는 것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유물론에서 우리가 동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파괴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파괴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류세를 했던 해밀턴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적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전체를 책임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이제 이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휴먼 혹은 이제 신유물론에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막강한 요구와 영향력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을 자연 혹은 비인간 혹은 물질의 낮은 역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만들어냈고 코로나19를 만들어냈고 환경오염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인간 중심주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구에 대한 증폭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바꿔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해밀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이 무엇이죠? 여섯 번째 날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 세계를 만드는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날 쉬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이때가 전쟁도 없던 창조 주간입니다. 그런데 전쟁 용어인 정복하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을 때 전쟁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이라는 거를
자세히 보면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는 의미로 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파괴와 약탈이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땅을 알아가는 것, 땅을 좀 더 잘 관리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JV라든가 NIV 성경에서는 정복하다는 뜻을 소프트웨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정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풀을 뽑다, 땅을 개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이후에 다스리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데 이거는 지구를 잘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사람의 일이란 것은 지구를 폭력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대한 증폭된 책임감을 가지고 청지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좀 빨리 끝낸 이유가 이 다음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의 목적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2009년도가 무슨 날이죠?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이 취했던 역할이에요. 미술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술이 다중적 진실을 기꺼이 지지하며 공공의 삶의 다른 영역에 이를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예술은 세계가 망했지만 예술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인터내셔널이라는 일종의 협의체, 비영미권 협의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술의 비판적 상상력이 시민의 제도이자 시민권과 민주주의 개념의 촉매제이다. 그리고 이 예술과 예술기관이 전반적인 제도의 공식적인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도전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논의하기 위한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뭔가를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콘이라고 세계 뮤지엄 협회, 국제 뮤지엄 협의회에서 이제 새로운 정의를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의가 2007년도에 죄송합니다. 지금 2007년도에 어떤 정의였냐면 그냥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소통해서 전시하자는 게 그때 그 전까지의 뮤지엄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설립하고 2018년도 12월 달에 뮤지엄 정의를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뮤지엄은 국가의 건설과 국가의 정체성 형성, 지역과 도시 활성화, 재활,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오늘의 관광시장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다. 단순히 비영리라는 용어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책임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술관에는 뭐가 있죠? 미술품 전시가 되는 거죠. 미술품 전시가 된다는 건 무엇이죠? 예술이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술이 성격이 바뀌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뮤지엄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의 미술에 관한 비판적 대화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민주화는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 현재의 갈등과 도전을 인정하고 논제화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적이고 투명적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전 지구적 평등과 지구적 안녕과 안위를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새로운 정의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9월달 도쿄에서 열린 아이콘 회의에서 이게 채택됐어야 됐는데 프랑스가 엄청나게 막았습니다. 프랑스가 누브르 발모에서 엄청난 약탈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술품. 이게 된다면 그걸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면서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미술관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상황들이.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상황들이요. 이것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아무튼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판성, 공유 교환, 포항성, 디지털, 재정의, 사회적 맥락 이런 식의 미술관의 방향성이 변하고 있고 변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의 전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모두를 위한 미술관입니다. 개를 위한 미술관이고요. 우리가 모든 걸 다양하게 품어야 되는 게 미술의 역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울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 모두의 미술관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작업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세에 관련된 환경오염에 관련된 작업이 나와서 이게 베니스 빌리아나에서 상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는 이게 비치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이런 쉬고 있는 모습 속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는 거가 이 작업의 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미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있지만 이것들이 다 환경오염 시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어셈블리라는 그린비 네거리라는 재생 미술입니다. 이게 상 받았던 작업이거든요. 도시재생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터너상을 받았던 작업이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이 터너상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즈 헤이그 같은 경우는 식용부동산이라고 해서 앞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야채라든가 식물을 가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16개의 뜰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공동체 작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이 양탄자를 짜가지고 그 위에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나눠 먹는 음식을 나누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이유지오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작품이 어디 아래에서 있는지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 보여준 게 아니라 작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리 옥스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넷플릭스 2편, 넷플릭스에 보면 업스트랙트라는 거에 보면 시즌2에 나오는, 시즌2의 2편에 나오는 어떤 MIT 교수입니다. MIT 교수인데 이 교수가 하는 것은 매개 물질 생태학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들을 자연에서 온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에고치로 짠 어떤 이게 파블리온인데요. 누에고치를 마치 3D 프린터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빛을 통해서 누에고치가 움직이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게 틀을 짜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런 어떤 구조물 같은 경우도 이 자연에서 나온 것들을 합성을 해서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지만 또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변화되는 작업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름, 작가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가 세상 속에서 가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기독교 작가가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